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항등식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자, 항등식, 뭘 항등식이라고 할까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라는 표현이 항등식인데, 문제에서 항등식이다 라고 쉽게 표현이 되면 큰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여러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표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개 항등식 표현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표현도 있고 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뭐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하여, 그다음 임의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임의실수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아주 대표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표현 4가지. 이 부분들은 뭐 연습장에다가 한 번 정도 딱 써보고 나올 수 있겠다. 이거 이제 기억 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뭐 나머지가 생긴다 이런 표현은 아무 말이 써있지 않아도 항등식으로 간주해서 풀어야 된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대개는 이제 식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 식과 관련된 것이 뭐 뒤쪽에 이제 나머지 정리 이런 단어로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요 표현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항등식, 등식이니까 등식 같다 이런 뜻인데, 이쪽이 뭐 이쪽에 식 써져 있는데 이게 는으로 되어 있지 않고 뭐 크다 작다 이런 형태로 이제 써져 있으면 이때는 부등식이 되죠. 이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형태를 이제 나중에 용어에서 절대 부등식이다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전칙명제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명제 배울 때 좀 나올 수 있는 용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항상 성립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항등식은 어떻게 풀까요? 실질적으로 풀이는 아주 단순해요. 이쪽 이런 예가 들어있네요. 뭐 두 개 예가 있는데 ax 플러스 b가 0이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이 식하고 우측에 있는 이 식, 이게 이제 x의 식일 때 이 x에다가 1, 2, 3, 4, 5, 6 이런 걸 항상 어떤 숫자를 막 다 집어넣더라도 이 주어진 식이 성립해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이 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쪽에 막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값이 막 계속 변하는데, 변하는 이 값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 부분이, 즉 a 값이 0이 돼서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0. 그러면 이 b쪽 값도 당연히 얼마? 0. 그러니까 뭐 아주 가볍게 뜻으로 보게 되면 x 앞, 그 다음에 상수 부분, 그 앞에 이제 이 괴수, 그 다음에 상수 이 부분이 각각 0, 0 이렇게 돼버리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오른쪽 값처럼 0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좌측도 아무것도 없는 0, 0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식이 좀 써져 있어서 ax 플러스 b는 이꼴 뭐 2x 플러스 3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요게 x 요 모양이 서로 같고 상수 이 부분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a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 b는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풀이법이 아주 단순하죠. 이게 이제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론에서는 뭐 프라임을 탁 찍어가지고 a하고 a 프라임 이렇게 막 같아야 된다 했는데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되겠다. 그래야 항상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2차가 되더라도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0, 0, 0 되셨습니까? 0, 0, 0 됐죠?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이 항등식. 하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일단 기본 원리 자체는 매우 단순하게.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뭐 두 식이 같다. 굳이 안 써도 되겠습니까? 같다 하시면 돼요. 2차, 1차 상수 왼쪽 오른쪽이 모두 같다 되셨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식. 그래서 사실 항등식 문제는 이 문제가 과연 항등식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주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선생님이 문장을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등식이라고 솔직하게 말로 써지지 않고 이렇게 모든 x에 대하여 이미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해서도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그러니까 표현이 문장 중에 있으면 그 부분에 밑줄 그어놓고 이거는 항등식에서 출제된 문제다 판단하셔서 방금 전에 했듯이 양쪽이 똑같다 이런 풀이를 이제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풀이를 들어갈 때 그냥 솔직하게 위에 이루는 것처럼 이제 간단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문제 풀어갈 때 조금 풀이법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소위 이제 미지수가 있으니까요. 미지수를 구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미정계수를 풀어내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용어가 돼 있는데 그 풀이법은 방금 전에 봤듯이 계수를 비교, 그러니까 양변을 전개해가지고 내림차수 쫙 정리해서 방금 전에 했던 여기 이제 2번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ax 제곱이랑 a 프라임 x 제곱 하면 여기 이제 계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 식을 정리한 다음에 계수끼리 비교해가지고 그 부분이 서로 어떻게 했다? 같다.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방법은 차수가 좀 낮을 때는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차수가 높다든지 문자 개수가 많아지면 이 계수 비교법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차수가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뭐 x 플러스 뭐 곱셈 공식을 공부를 하셨겠지만 x 플러스 2 그렇다고 10제곱 이런 전개가 좀 편하겠습니까? 이런 거 좀 불편하죠. 이런 것들은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전개를 하기가. 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계수 비교를 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문제에다가 이게 이제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해야 되니까 적당한 숫자,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이제 적당한 수. 이게 이제 문제죠. 문제를 딱 풀어봤는데 이게 어떤 숫자가 적당한 수야? 이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경험은 좀 쌓아야 됩니다. 어쨌든 적당한 숫자를 싹 집어넣더라도 그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적당한 숫자를 잘 넣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거는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 수치 대입법, 한글 용어 다 분석해 보면 다 용어가 다 나오죠. 양쪽 계수가 똑같은지 이제 비교해보는 방법,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 용어를 조금 이해하면, 즉 한글이니까 수학 용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직접 나누기 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목과 나머지를 뭐 이렇게 구하라라고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나누기 해서 구해가는 게 편리한 그런 방법도 문제에 등장하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뒤에 문제 풀이할 때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등식들은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끝나느냐? 항등식이 이제 살짝 응용 문제 형태로 된 것들을 이제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해서 이제 단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인데, 지금은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관점보다는 항등식의 관점에서 문제 풀이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식을 나누고 몫이 생기고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식은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은 아무 말이 없어도 수식 형태로 됐을 때 이것을 뭐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곳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누는다. 이거보다 나머지는 이거보다는 차수가 항상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Q하고 R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차식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3차로 나눴다. 그럼 몫은 몇 차가 돼야 될까요? 곱하기 해서 10차가 돼야 되니까 이건 7차식이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여기 3차보다는 작으니까 2차까지 가능하죠. 그럼 나머지는 뭐 2차인가 보다. 그런데 이걸 관계를 좀 바꿔서 만약에 한 8차로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될 거죠? 8차로 나왔다? 그럼 몫은 2차예요. 아니, 몫은 2차. 곱하기 해서 이제 10차가 돼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요? 8차로 나왔으니까 7차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몫 생기는 부분들을 하고 봤으면, 와, 이 부분이 이게 지금 달라지죠? 그러니까 몫하고 나머지하고 관계는 없는데 나눠주는 거하고 나머지하고는 차수가 좀 작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걸 직접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예를 좀 이렇게 들어놨는데, 이제 이렇게 숫자 집어넣는 예를 좀 들어놓은 거예요. 여기 뭐 아주 힘든 10차식 이런 게 막 나와 있다 이거예요. 10차식. 식이 뭐 되게 길겠죠. 근데 x 플러스 3 이렇게 나누면 이제 몫이 생기고 그럼 나머지 이제 1차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구하느냐. 전개해서 기입하기 힘드니까 적당한 숫자 집어넣는데, 어떤 숫자를 집어넣느냐면 여기 부분이 0 되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럼 이 모르는 부분 q가 그냥 갑자기 0 속에 이제 딱 묻혀가지고 아는 부분을 바뀌어버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를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누는 값이 0 되는 그 숫자를 대입해서 풀면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1차로 나눌 때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이 부분이 나머지 정리 원리의 가장 기본 틀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gx가 2차로 나눌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하게 되면 0 되는 숫자, 지금 요 식이 이제 이쪽에 써 있을 거니까 이곳을 이제 0 만드는 숫자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차로 나누는 경우는 관계식이 몇 개? 관계식이 2개 얻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살살 어려워지는 거죠. 미지수를 이제 2개 정도 넣어주는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거고. 위에 좀 나누기가 1차로 할 때는 이제 미지수 하나짜리 풀어가는 건데.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무난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2차로 나누는데 이런 형태. x제곱 플러스 2는 그 다음 어떤 형태? 이런 형태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지금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뭐가 마찬가지라면 이거 방정식 입장에서 따지게 되면 모두 다 허근 갖는 식 형태들이에요. 허근. 그러니까 아까처럼 적당한 이런 숫자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풀이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뭐 잔머리를 굴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항등식의 이제 기본 원리를 잘 이용해 가는 건데, 자, 지금 저쪽에 이제 보기 3번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제 x제곱 플러스 2부터 말씀드리면, x제곱 플러스 2로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 뭐 나머지는 뭐 1차식이 써져서 이렇게 갈 텐데, 이쪽에 이제 분명히 고차식이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2차보다 높은. 그랬을 때 이제 여기 0 만드는 원리를 해야 되는데, 요 녀석 0 되는 숫자는 실수가 아니어서 우리가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허수들도 제곱은 0이기 때문에 x 제곱하면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x 자체는 허수가 되지만 제곱한 숫자는 실수가 되는 거니까 제곱 자체는 마이너스 2로서 소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로 처리해주고, 만약에 x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걸 x제곱 곱하기 x에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주면 이제 대입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x 이런 곳에는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냥 x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 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갈 수 있죠. 차수를 높은 차수 부분에 이제 이렇게 대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높은 차수가 돼도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1차식으로 이제 바꿔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똑같은 이야기로 이제 두 번째 항목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것도 역시 허근 같는데, 역시 제곱 자리에다가 이걸 이항시킨 거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하게 되면 차수를 낮춰갈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제 특히 해서 이제 나온 3, 4번은 뭐냐면, 저 식들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 식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차식 할 때도 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건데, 요 녀석은 요 식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돼서 x 세제곱이 1 되는, 세제곱이 이렇게 실수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제곱은 성질이 없어요. 지금 또 요 식은 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한 거니까 우변을 곱하기 해도 0이라서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되셨습니까? 아까 좀 예든 요 녀석은 2차 부분이 실수가 되는 성질이 있지만 요 식들은 3차 부분이 실수가 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 2차는요?
x제곱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x는 이제 허수고 그거는 방금 위쪽에서 그냥 가볍게 넘어갔던 그 풀이를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요 식에서는 x제곱에다 이걸 대입한다고 했는데 실 요 녀석은 x 당연히 허수고 제곱 어떻게 처리하죠?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냥 제곱 자체를 능형되는 조건 만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2번 문제 풀이할 때 이 녀석 세제곱에 무슨 규칙이 있냐? 없어요. 그냥 제곱은 이렇게 그냥 차수만 단순히 낮춰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문제도 제곱 부분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런 식이었다면 x제곱은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그냥 차수만 낮춰가는데 세제곱이 있으니까 높은 차수를 아주 더 팍팍팍 낮춰가는데 이제 보탬이 되겠죠. 이런 성질이 좀 독특한 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좀 어려운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경우. 요거 아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fx라는 고차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x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제곱 이렇게 됐을 때 뭐 qx 해가지고 뭐 나머지도 그냥 알아서 대충 씁시다. 뭐 이렇게 뭐 ax 플러스 p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0 되는 숫자를 대입한다고 했는데 대입한다고 치면 x에다가 1을 이렇게 쓱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뭐 이쪽에서 뭐 f1 했는데 이건 좀 문제에서 뭐 이쪽이 전부 다 식으로 돼 있으니까 숫자가 뭐 얼마쯤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a 플러스 b 해서 뭐 이쪽에서 나온 숫자 f1 이렇게 해서 숫자 써져가지고 관계식 하나가 나오는데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식 2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이 문제에서 다른 식을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 관계식 하나인 데서 어떻게 풀까요?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방법은 요 b를 이곳에다가 대입해서 ax, b는 그럼 어떻게 되죠? f1-a 이렇게 이제 여기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f1 이 숫자가 이제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절차? 관계식, 여기가 관계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입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엔 또 뭐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돼요. 이런 절차.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약분 이런 이제 절차들을 거쳐가는데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풀어가면서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고학년이 돼서 미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지금은 뭐 수2 과정으로 넘어가 있나요? 수2 과정 이후부터 보게 되면 미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미분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숫자는 대입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미분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대입해서 나온 관계식에 대입해서 뭐 인수분해 약분 이거보다는 이제 훨씬 빨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빨리 학년 높아지고 싶습니까? 중간에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냥 대책 없이 높아지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뒤쪽에 이제 실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형태로 가니까 조금 걱정되시나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실전 문제 할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위쪽으로 이런 부분을 올린 건 뭐냐면 이 쓰는 이 부분 있죠. 어떤 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더하기 이제 나머지가 생긴다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식을 못 쓰면 모든 이론 정리가 불가능해요. 나머지 정리 형태 혹은 뭐 항등식 형태, 이제 식으로 된 항등식 형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간이 되는 형태의 이론이니까 사실 이 식만 제대로 잘 쓰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풀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의 조건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그에 맞는 이 주어진 식을 잘 쓰면 문제풀이의 사실 절반 이상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했다가 이 식 쓰는 부분들은 절대 잊지 않으셔서 문제풀이에 이제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항등식에 대한 이제 기초 이론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 뒤에 여러분들과 같이 예제를 풀면서 항등식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자, 예제들을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문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알고 있는데 애매하죠. 답이 0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증명을 너무 어려워하실 거 없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0을 싹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c가 되겠죠. 근데 우변이 0이니까 0 끝. 됐습니까? 이번엔 뭐 x에다가 한 1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 물론 이제 c는 이미 사라졌으니까 대입해도 0. 그럼 이번에 또 마이너스 1쯤 대입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 0. 연립해서 풀면 뭐가 되죠? b 0, c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살펴가시면 뭐 큰 무리 없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항등식이 뭐다라는 그런 관점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자, 2번은 야, 문장이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d 값을 구하라. 항등식이 되도록. 자, 근데 문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라면 목적일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생김새가 너무 달라요. 1번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런 식이라면 이쪽을 이제 0 되는 숫자 2분의 3을 대입하면 뭔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2분의 3이라는 숫자를 이 오른쪽에 대입한다는 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분수가. 계산이 불편해요. 그죠? 이럴 때는 직접 이렇게 전개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2x 세제곱 전개. 뭐가 됐죠? 2ax 제곱.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3 해서 x 제곱. 그 다음요, 이렇게 곱하기 하니까 2bx.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3ax. 그 다음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3b. 이렇게. 쭉 나온 이 부분이 이쪽이랑 똑같아야 돼요. 2x 세제곱은 이미 다 역할 다 했고. 자, 요 부분이, 즉 2a-3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2가 돼서 a가 얼마?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a 값이 1이면 이쪽에 2b-3 이렇게 처리됐는데 여기는 c가 돼서 못 구하겠네요. 근데 이제 상수항 보게 되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6. 그러니까 b 값이 얼마? 2. b값 2를 대입했더니 c값은 얼마? 4에 얼마가 되나요? 7이 되나요? c값은 4에 1이 됩니까? 이렇게 되셨습니까? 해서 문제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 형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식이 뭐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왼쪽을 전부 이렇게 막 전개가지고 정리하는 게 좀 편리합니까? 이번에는 정리하는 게 불편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식이 특징들이 있어서 가령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버리면 다 0 돼요. 이쪽 d만 남아요. 오른쪽에 대입하니까 1. 그냥 d 값이 그냥 가볍게 끝났어요. 와우. 이럴 수가. 이번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뭘까요? 또 0이에요. 여기 또 0. 여기만 남네요. 2 집어넣었더니 1 돼가지고 c 더하기 d. 2 대입했으니까 8. 근데 d 값이 1이었으니까 c 값은 얼마? 7. 이렇게 결과 나오죠. 됐습니까? 자, 눈치채셨으면 이번 x에다가 얼마 대입하겠습니까? 얼마요? 3이요? 그럼 여기 0. 이쪽에 3 대입하니까 2, 1. 2b, 뚜비. 2c. 그 다음 d. 27. 이렇게 되겠죠. c 값이 14에다 15에다가 그러니까 15를 가서 빼니까 12가 되나요? 그럼 b 값은 얼마? 6. 되셨죠? 자, 그럼 이제 a 값 하나 남았는데 a 값은 이제 대입할 수가 적당히 없다고요? 그냥 상식으로 하셔도 돼요. 좌변에서 3차항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이곳 맨 앞쪽 항밖에 없죠? 그래서 3차항의 개수가 a고 3차항이에요. 그래서 a 값은 그냥 1 이렇게 처리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자, 지금 2번 문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전개해서 풀어가는 게 편리하고 이런 경우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가는 게 편리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능력을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1번 문제는 뭐였고요? 이런 게 항등식입니다. 이런 걸 공부한 거라면 2번은 이제 구체적으로 식에서 어떤 풀이법을 선택할 것인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뭘 배워가는 걸까요? 사실 3번은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이 표현. 이론 공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등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문장 표현 4개를 언급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게 이제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즉 주어진 식이 K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다. 전기했을 때 K가 들어가는 녀석이 X, 이쪽 전기할 때 마이너스 Y, 이쪽에 플러스 2에 K, 다시 전기할 때 마이너스 2X, 전기할 때 플러스 3Y, 전기할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K가 들어가 있는 부분,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으로 정리해서 K에 대한 식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이제 X값, Y값 구하려면 X-Y 이 부분이 0이니까 뭐 이항을 시킬까요 말까요?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겠고, 요거 이제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 뭐 이런 형태의 식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두 식을 모으면 돼요.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죠. 되면 되겠습니까? 뭐 위식의 2배를 해서 뺀다? 아니면 위식의 뭐 3배를 해서 x값부터 구해서 뺀다. 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풀이까지 해드려야 되나요? 이 정도 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죠. 그럼 x값 정도 하나만 더 구해볼까요? 위쪽 식에다가 3배를 해서 빼게 되면 3x에서 2x를 빼니까 x가 되겠고, 마이너스 3y 지워지고, 6에서 3을 빼니까 플러스 3 이꼴 채로 해서 x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x값이 마이너스 3 얻어지면 y를 이항시킬 거니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니까 y값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처리되고요. 풀이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 3번 배운 목적은 요런 문장 표현들. 이런 것이 이제 항등식 표현이구나. 이런 것을 배워서 정의 자체를 K에 대해서 다시 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다. 문제 형식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는 또 뭘까요? 와우, 항상 성립한다라고 해서 아주 문제는 이쁘게 주어져 있는데 유리식 형태로 되어서 좀 힘드시죠? 자, 사실 이 문제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2학기 과정의 유리식 파트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뭐 이쪽 항등식 관점에서도 존재하는 문제 유형이라서 좀 살펴봤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제 오른쪽을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좌측이랑 어떻게 돼요? 결과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식은 분자 부분만, 이제 항등식 때 양쪽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분자 부분에 이렇게 x 플러스 생겼을 거고, b에 x 플러스 이렇게 생긴 이 부분만 좀 쓸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a 플러스 b, x,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이번에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같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관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b는 2, 2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아래에서 위쪽으로 빼시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 a값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a값이 마이너스 1이면 뭐 b값은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또 어떻게 볼까요? 역시 이쪽 좌변을 이번에 통분을 하게 되면 이쪽에 또 같아지는 거니까, 그럼 A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A에 이제 요거에 없는 파트 부분 이제 요런 걸 이제 곱하기 하는 효과랑 똑같은 거니까 X에다가 X 플러스 1 되겠고, B에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있겠고, C에는 X에 X 마이너스 1이 있겠고, 우변은 2다. 이런 이제 식이 얻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까요? 아까는 역시 4번 문제에서 1번은 요 부분은 이제 전기에서 정리해 주는 게 편리했는데, 전개하기가 좀 항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인수들이 사실 2개씩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거 0 되고, 자, 이거 두 번째 항 부분만 남아요.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b는 2 해서 b값 얻어지고, 이번에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 정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또 여기 사라지니까 이쪽만 남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c는 2. 그럼 c값도 얻어졌죠.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다 0이 되죠. 첫 번째만 남아요. 2a는 2. 이렇게 되면 또 a값도 처리가 되고, 역시 4번도 통분해서 분모는 이제 똑같아질 거니까 분자 부분이 이제 같다 형태를 풀어가야 되는데, 주어진 식에 따라서
풀이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순간순간 이제 판단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4번 문제를 골라놓은 목적이에요. 문제 형식 보였습니까? 자, 그 다음 5번은요. 가끔가다 문제를 보게 되면 주어진 식이 K값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여기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요게 문제죠.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뭐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X값에 관계없이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 문제는 일정한 값 이 부분을 가지고 는 K라고 놓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4x 플러스 a는 K에 3x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되어요. 이 부분 오른쪽 보여서 3kx 플러스 K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나온 이 부분이 x 값에 관계없이 즉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가 않죠. 이쪽에 4 부분하고 3x 부분하니까 4하고 3x가 아니라 3k 부분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파트 보게 되면 a하고 k 값이 같은데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뭐 k 값 구하면 되고 여기서 k 값은 얼마요? k 값은 3분의 4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풀이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좀 색다른 점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표현 나왔을 때 는 k. 오. 나중에서도 또 사용하게 될 다른 단원에서도 사용하게 될 중요한 아이디어 형태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또 이제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엔 주어진 식을 이것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목도 구해야 되고 나머지도 구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는요. 직접 나누기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의 계수들을 쫙 다 쓰고요. 나누는 값에 또 계수가 1,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니까 계수를 쫙 쓰고 이제 어떻게 들어가죠? 2 들어가게 되면 2, 마이너스 6, 2 처리돼서 빼기를 하게 되면 5가 되나요? 0 되고 하나 내려오고 그 다음 5를 쓰게 되면 5 3, 5, 15 이렇게 숫자가 커지죠. 5 써주고 빼면 15 마이너스 4, 3 이렇게 되겠고 이번에는 또 15를 써야 되나요? 15 그럼 이거 얼마가 되나요? 45가 되나요? 그 다음 15 이렇게 돼서 빼니까 41에다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몫은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숫자가 커지니까 자,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써지니까 나머지는 41x-18 이렇게 돼서 이제 목 나머지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목과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구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해서 풀어가는 게 또 효율적인 풀이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느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는요. 주어진 식을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상 이걸 이제 여기 나누는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했을 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이제 이쪽 이제 나머지 파트 부분을 써야 될 건데 1번 문제 풀 때는 여기가 0 나눠 떨어지니까요. 2번 문제 풀 때는 여기가 나머지가 2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이 값이 허수가 돼서 허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식은 요 앞에 x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니까 x 세제곱은 얼마 되는 성질이 있다? 1 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세제곱은 과감하게 1로 바꾼다. 여기는 어떻게 처리해준다? x제곱은 이항시키니까 뭐다? x제곱은 이항시키니까 뭐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자 1차 부분은 b-ax 이렇게 처리가 되고 상수항 부분은 마이너스 a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돼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1번 문제 풀이는 나머지 부분이 이제 0 됐으니까 이쪽 부분이 0 되고 이쪽 부분도 0 돼야 되니까 A 값하고 B 값하고 같으면서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4 이렇게 되겠다. 하면 1번 문제 풀이는 끝. 2번 문제 풀이는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a가 2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처리되면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1 이렇게 되니까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a 값이 3이 되나요? a 값 3 이렇게 3 나오면 b 값은 얼마가 되죠? b 값은 5가 됩니까? 해서 또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 문제는 또 뭡니까? 허근 갖는 식 이렇게 형태가 냈을 때는 요거 좀 이용해서 풀어달라. 쌤, 혹시 예제 6번처럼 풀면 안 될까요? 되긴 됩니다. 안 되는 건 없는데 중간에 나누기 할 때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중간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될 이런 식 부분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우와 나누기 할 때 계속 문자가 따라다니죠. 그러면 제가 반문하겠습니까? 편리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7번 문제 풀이는 나누기를 하셔도 되지만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끝났으니까 8번 문제 볼까요? 8번 또 역시 요거로 나누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7번 문제 풀었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누는 거랑 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 녀석은 세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성질이요. 자, 근데요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눌 때 이런 정보도 있고요. 우와 미지수가 몇 개예요? 미지수가 무려 4개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이 어렵죠. 많이. 그냥 즉 산수 과정이 많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좀 꾹 참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로 나눴다 치게 되면 세제곱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 B x제곱자리에는 요걸 이제 0 되는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x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고 cx 플러스 d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자, x자리에는 b 플러스 c의 x가 되겠고 상수항 부분은 마이너스 a 있었고 마이너스 b 있었고 플러스 d 있었고 이 결과가 5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b 더하기 c는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d는 7이다. 이렇게 관계식 두 개를 얻어내죠. 그 다음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숫자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을 대입하면요.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는데 나머지 여기에 1 대입하니까 5다. 관계식 하나요? 와우. 그럼 이제 여기 딱 쓰면 나중에 b 플러스 c가 0이었으니까 5였으니까 a 플러스 d는 0이 되겠네요. 뭐.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이렇게. 자, 큰 틀에서 보면 관계식이 몇 개가 나왔죠? 관계식이 4개가 나왔습니다. 자, 문자 4개, 관계식 4개. 그럼 풀 준비가 다 됐죠? 자, 이번에 요 풀이 자체는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산수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됐습니까? 쭉 대신 이제 9번 문제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학교에서 조금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이제 판별해주는 그런 문제로서 항등식에서 종종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괄호에 50제곱해서 쫙 쓸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뭐 시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전개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구하라는 값들은 또 이렇게 화려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적당한 숫자를 잘 집어넣어서 풀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좀 알아야 될 거는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요. 우변에서 a0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됐습니까? 물론 이제 결과는 뭐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이건 이제 문제와 상관없이 제가 한번 좀 얘기해 준 거예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자, 이제 문제 풀이부터 필요한 건데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0이 되고 좌변 0 되고 우변이 이제 재밌어요. 이 부분을 가야 돼요. a0 뭐가 되나요? a1 a2 이제 x값이 다 1로 바뀌어버려요. 쭉쭉쭉쭉 해가지고 a에 150이나 되나요? 와, 이렇게. 그래서 요 항목은 가끔 계수의 총합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계수의 총합. 어떤 다항식이 계수의 총합을 구하겠다. x는 1을 대입한다. 이런 원리랑도 관련이 돼요. 겸사겸사 1번 문제 풀이도 끝났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풀려면 요 아이디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건 얼마가 되죠?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가 되나요? 와우. 2에 50제곱이나 되나요? 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2에 50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 숫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쓰는 식이 관심이 있어요. A0 나오고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1, X제곱이니까 플러스 A2, 그 다음은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3, 그 다음 4제곱이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뭐 A의 150인데 뭐 짝수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파트 부분이 나와요. 문제에 질문은 없네요. 자, 이제 여기서 관심 가는 것은 이 두 개의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좌변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우변은 2배 되네요. 사라지네요. 2배 돼서 이렇게 돼요. 뭐만 남아요? 짝수 형태들만 남아요. 2번 답과 관련이 있죠. 물론 이제 2로 나눠서 2의 49제곱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요. 됐습니까?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 다음에 차를 구하면요. 빼니까 마이너스 2의 50제곱 이렇게 되겠죠. 2배 되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같았던 부분들이 지워지고 아까 지워졌던 부분이 살아서 A1, A3, A5, 와우. A149가 났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와우, 이럴 수가. 물론 정답은 2로 나눠서 2의 마이너스 49제곱 3번 형태의 답. 매우 힘들어 보였던 식들이 있었는데 원리 플러스 1대1 마이너스 1대1 그 결과를 더하고 빼고 항등식에서 반드시 익혀야 될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을 좀 잘 익혀두면요, 나중에 확률 통계의 이항정리라는 단어를 공부하실 때 또 편리할 수도 있어요. 원리들을 잘 기억하니까. 저학년 때 원리들을 꼬박꼬박 잘 챙겨서 학습해야 학년이 높아졌을 때 수학도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또 드려가면서 괜히 너무 부담 드렸나요? 자, 같이 이제 문제들 좀 몇 개 다뤄봤는데 어떻습니까? 초반엔 좀 쉬운 듯 하다가 좀 지나가니까 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었죠. 근데 분명히 제가 이 문제는 어떤 취지에서 나왔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좀 설명하면서 몇 가지씩 좀 말씀드렸어요. 그 취지를 조금 좀 잘 살펴서 문제 형식이랑 매치업시켜서 문제 유형 판단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항등식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제 강의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항등식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랑랑랑.